안녕하세요. 보험셰프 김진수입니다. 최근에 암 주요 치료비 또는 중입자 치료비 같은 암 관련되어 있는 치료비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암보험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암 진단비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암 진단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분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사암 진단비가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그러면 이 유사암 진단비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5년도 기준으로 이 유사암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이 있습니다.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부위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 즉 갑상선 부위에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들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악성 종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도중에 용종됐다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용종은 양성 종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인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악성 종양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 저희가 흔히들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라도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암이 전이가 되는 이유는 암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다른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전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이 제자리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4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비를 1,000만 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유사암은 10%에서 20%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급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보험을 잘못 가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제가 앞서서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소외감을 잘못 가입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생명보험사에서 있는 소외감은 물론 손해보험사에 있는 유사암과 비슷하지만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생식기암을 따로 별도로 빼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험사들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하고 자궁암이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 방광암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암은 원칙적으로는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아야 되지만 잘못 가입하신 분들은 소외감으로 별도로 분류가 되어서 가입 금액의 30%에서 50%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가입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즉, 이 일반암 진단비 또는 유사암 진단비,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암 진단비를 유리하게 가입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암 진단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